안녕하세요. 제이슨의 뉴스 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제 발표가 됐죠. 신세계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그 소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는 원래 딱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회사고요. 여기는 95년에 설립됐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제 국가의 그런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인수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45빌리언 미국 달러 기준이니까 한 50조 원 정도 되고요. 굉장히 이제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이베이는 98년에 0.8불, 0.79불이었던 게 지금 66불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그럼 이베이 코리아는 뭘까? 한번 보면 이베이 코리아에는 총 4개 정도의 그런 오픈마켓, 소위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유명한 G마켓이고요. 두 번째가 옥션, 세 번째가 지구라는데 여기는 아마 예전에 광고를 좀 했었어서 좀 아실 거고 CBT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G마켓은 이제 99년에 설립되었고 원래는 인터파크, 잘 아시죠? 인터파크의 자회사로 설립이 되었다가 10년 뒤인 2009년에 미국 이베이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1년에 옥션이랑 합병돼서 이베이 코리아가 됐고요. 신기한 게 이 G마켓의 창업자분은 또 다른 이런 오픈마켓 플랫폼을 창업을 하셔서 이게 일본이랑 동남아에서 굉장히 큽니다. Q10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신기한 게 이 G마켓 창업자분이 이제 이베이의 전신이었던 G마켓을 창업을 했다가 이 G마켓을 팔았죠. 근데 다시 이 자기가 세운 Q10에 그 자금을 가지고 이베이를 다시 인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 구영배 대표님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Q10을 열었는데 여기가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Q10이 그 Q10 재팬이라는 데가 매출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Q10 재팬을 신기하게 이베이 재팬에 또 매각을 했어요. 자기가 설립했던 G마켓을 이베이 코리아에 흡수가 됐었고 자기가 설립했던 Q10 재팬이 또 이베이의 이 재팬, 그 일본 지사에 매각이 또 됐던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옥션은 98년에 오픈된 거고요. 예전에는 경매 한다는 사이트로 했는데 요새는 크게 아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의 핵심이 지구입니다. 2013년에 설립이 됐고 여기는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이 MD들, 머천다이저 분들께서 좋은 상품들을 큐레이션 해주시고 그것을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베이 코리아는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오픈마켓이 뭘까? 이것도 한번 보면 오픈마켓은 이제 다양한 유통사업자의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종합몰, H몰, 롯데, 신세계, 네이버 이런 것이 자기가 직접 물건을 사와서 여기에서 판매도 하고 다른 상인들을 입점시켜가지고 그냥 수수료만 이제 받는 구조 또 하는 다양한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종합몰이고요. 오프라인 매장도 있죠. 할인점도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홈쇼핑도 있고요. 근데 온라인만 보게 되면 오픈마켓은 중개만 해주는 역할입니다. 즉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이런 데는 자기들은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요. 다른 사업자들이 많이 이 플랫폼에 입점을 하면 그 플랫폼을 관리해주고 하는 수수료만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개만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굉장히 적고 다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직접 제품을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나 이런 거는 좀 약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나가야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왜 이 네이버와 신세계가 연합까지 해가지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베이 코리아가 연간 거래액이 20조니까 국내에서 3위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소비자 풀,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베이스겠죠. 고객이 현재 한 1450만 명 정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자, 입점한 판매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판매자들이 갖고 있는 상품군이 2억 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네이버와 신세계가 새롭게 고객들에게 광고를 하고 또 그 고객들에게 맞는 맞춤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이미 뭐 쿠팡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이베이 코리아 한물 간 플랫폼 사업자한테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형 자산이란 겁니다. 기업은 유형 자산도 있고 무형 자산도 있죠. 유형 자산은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것들, 부동산, 뭐 사무실, 그리고 뭐 컴퓨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무형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무형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그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 이것을 회계상으로는 영업권이라고 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이 회사가 기존에 얼마나 잘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가게를 인수한다고 할 때도 저희가 권리금이라는 걸 내죠. 그것이 사실상 영업권의 일부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인력 풀도 무형 자산입니다. 요새 개발자들이 굉장히 이제 몸값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뭐 크래프톤 같은 게임 회사들은 초봉만 해도 개발자에게 6천만 원씩 준다. 네이버나 넥슨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직도 굉장히 잦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베이 코리아는 얘네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국내에 아무런 오픈마켓 플랫폼이 없을 때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20년에 가까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의 플랫폼을 유지했다는 것, 또 관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량이고요. 또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구성한 개발자들이 아직까지 이베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베이 코리아는 추후에 신세계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런 회사들이 오픈마켓을 어떻게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잘 코치해 줄 수 있고요. 또 그 통합이 중요하죠. 지금은 신세계는 뭐 쓱닷컴,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베이 코리아가 갖고 있는 뭐 지구나 옥션이나 지마켓과 잘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역량 또한 이베이가 이미 지구, 옥션, 뭐 지마켓을 함께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축적했던 경험을 새로운 시너지 창출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무형자산이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쿠팡이 작년에 손실을 본 게 얼마인지 혹시 아실까요? 쿠팡이 이미 나스닥에 상장도 했죠. 근데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고 나서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뭐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자 보시죠. 2015년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5,400억, 그 다음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5,600억, 2018년에는 마이너스 1조가 넘었습니다. 뭐 19년에는 이제 손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돈에 대한 손실만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베이는 다릅니다. 이베이는 작년에 매출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 850억입니다. 사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업체라고 하고요. 돈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이 친구들의 노하우일까, 또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 몰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베이 코리아가 갖고 있는 이 이익을 합친다면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회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마트와 즉 신세계죠. 신세계와 네이버가 같이 이제 인수를 합니다.
각자 80%, 20% 정도의 돈을 내 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러면 네이버 쇼핑은 국내 1위 이제 온라인 판매업자입니다. 27조 원. 그다음에 신세계는 아직 3조 9천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진 않아요. 하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오픈마켓을 열었습니다. 정용진 그 부사장님이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강화를 많이 합니다. 보면 이제 쓱닷컴이죠. 쓱닷컴이 4월 20일부터 오픈마켓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신세계만 하는 게 아니라 롯데에서도 합니다. 작년에 롯데온을 론칭을 하면서 오픈마켓을 도입을 했습니다. 왜 오픈마켓을 도입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상품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고 해요. 오픈마켓은 플랫폼만 해놓으면 이 안에서 결제나 뭐 발송 이런 것을 거기 안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잘 돌아간다, 여기가 입소문만 잘 난다 하면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수수료 수익도 높아지고 이거를 판매하는 이걸 활용하는 고객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매출을 확장시키는데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세계나 네이버나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제 이 연 거래액 20조 원에 달하는 이베이 코리아와 합병을 함으로써 이 시너지를 한번 창출을 하고 싶은 거죠. 신세계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아직까지 초보이기 때문에 이베이를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네이버는 자기들의 거래 규모를 더 키워서 우리나라에서 1위, 지금 쿠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격차를 벌려놓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쓱닷컴에서 오픈마켓 리스크 관리 경력직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미 얘네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후에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신세계와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다. 4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를 했고, 근데 오픈마켓이 어떤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지, 또 이베이는 과연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베이가 갖고 있는 무형자산, 개발자 풀과 기존의 노하우, 20년 이상 운영을 했던, 그리고 꾸준하게 이익을 냈다는 점,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합병과 인수합병에 대해서 저희가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